이게, 이게 무슨 일이야? 새벽 4시 김옥수는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으로 작은 화면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박지연이 검은 봉투를 신발장 아래로 밀어넣으며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는 모습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효부상까지 받은 며느리의 진짜 얼굴을 목격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과연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드립니다. 오늘의 인생극장 사연 소개드립니다. 비가 유리창을 얇게 긁어대는 새벽 4시, 김옥수는 거실 장판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바닥에는 땀이 흥건히 배어 있었고 작은 화면을 두 손으로 움켜쥔 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박지연이 신발장 아래로 검은 봉투를 밀어넣는 모습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 박지연의 입꼬리가 아주 잠깐 비틀어 올라가는 것을 본 옥수는 목젖이 경련처럼 들썩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옥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화면 구석의 날짜와 시간이 초 단위로 뛰어가고 있었지만 옥수는 손가락 관절이 새하얗게 질릴 때까지 기기를 놓지 못했습니다. 거실에는 냉장고 모터 소리만 웅웅 울리고 있었는데도 심장 박동이 귀 안쪽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숨을 들이킬 때마다 갈비뼈가 안쪽으로 조여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화면 속 박지연은 효부상을 받던 날 입었던 연베이지 코트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동네에서 보여주던 다정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눈꼬리가 차갑게 내려앉은 얼굴로 통장처럼 보이는 작은 책자를 펼쳐 숫자를 훑고 있었습니다. 손톱 끝으로 7만 원대 같은 잔액 구간을 짚는 듯한 동작을 하자 옥순의 혀끝에서 쇠맛이 번졌습니다. 7만 원이라고? 내 통장에. 옥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박지연이 부엌 싱크대 위에 놓인 붉은 등기봉투를 봉투칼로 조심히 가르며 종이를 꺼냈습니다. 종이 상단에 선명한 위임이라는 글자가 비치는 순간 옥수는 저도 모르게 가슴팍을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피부를 파고들 정도였습니다. 위임이라니. 내가 언제 위임을. 화면 너머에서 박지연이 누군가에게 낮게 보고하듯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진행이 거의 끝났다는 뉘앙스였습니다. 옥수는 그 입모양을 읽어내려다가 눈물이 아니라 구역질이 먼저 올라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으윽. 그때 뒤쪽 방문이 삐걱이며 열리고 최성민의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옥수는 화면을 끄려다 손이 미끄러져 버튼을 제대로 누르지 못했습니다. 들킨다는 공포에 이마에 식은땀이 맺혀 눈썹을 타고 흘렀습니다. 어머니, 새벽에 뭐 하세요? 성민이 잠에 덜 깬 얼굴로 거실로 나왔습니다. 머리가 한쪽으로 눌려 있었고 잠옷 바지를 질질 끌며 걸어왔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옥수는 기기를 가슴에 끌어안고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한다는 말이 목구멍에서 굳어버린 채 눈가만 붉게 충혈되었습니다. 이상하네요. 밤새 안 주무시고 뭘 보고 계신 거예요? 성민이 고개를 갸웃하며 다가오려 했습니다. 옥수는 기기를 더욱 꽉 감싸 안으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괜찮다고 했잖니. 그냥 잠이 안 와서. 어머니가 요즘 잠을 못 주무신다고 지연이가 걱정하던데요. 성민의 말에 옥수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박지연이 이미 자신의 상태를 성민에게 보고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폭풍 같은 새벽을 삼킨 채 아침 햇살이 식탁 위 약봉지와 미역국
그릇에 내려앉았습니다. 박지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약을 요일별로 나눠 담아 플라스틱 통에 정리하며 수치를 적는 척했습니다. 그 옆 액자 속 효부상 표창장이 반듯하게 빛나고 있어 옥순의 속을 더욱 시리게 했습니다. 어머니, 어젯밤에 잠 못 주무셨죠? 박지연이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옥순의 눈에는 그 다정함이 계산된 연기로만 보였습니다. 응, 좀 그랬어. 옥순은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박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약통을 옥순 앞에 놓았습니다. 혈압약이랑 수면제를 같이 드셔야 할 것 같아요. 요즘 너무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때 동네 이웃인 김영자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옥순 씨 계세요? 영자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머리에 파마를 새로 한 티가 났고 손에는 반찬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 며느리가 또 어머니 모시고 있네요. 영자가 박지연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요. 당연한 일을 가지고. 박지연은 즉시 옥순의 팔을 받쳐 의자에 앉히며 살뜰히 챙기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영자는 그 모습을 보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복받은 시어머니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영자의 칭찬이 이어지는 동안 옥수는 숟가락을 든 채 밥알을 입으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손등에 핏줄만 도드라지게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얼굴이 많이 상하셨네요. 밤새 뭐 하셨어요? 영자가 옥순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요즘 자꾸 잠을 설치세요. 나이 드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박지연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성민이 출근 준비를 하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넥타이를 매며 어머니 쪽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자꾸 헷갈리시는 것 같아서 병원 예약을 잡아야겠어요. 성민의 말에 옥수는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그 말이 건강검진이 아니라 판단 능력 검사에 대한 기록을 남기려는 준비처럼 들렸습니다. 뭘 헷갈려? 나는 멀쩡해. 옥순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박지연이 대놓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원래 나이 들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요. 박지연은 말하면서도 손끝으로 식탁 한켠의 장기요양 등급 상담 전단지를 컵으로 가려버렸습니다. 그 속도가 너무 빨라서 옥순은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옥순이 전단지를 집어들려고 했습니다. 박지연은 부드러운 얼굴로 옥순의 손목을 잡아 내려놓게 했습니다. 손가락 힘이 유난히 단단해서 살이 눌리듯 아팠습니다. 그냥 광고 전단지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옥수는 웃는 얼굴을 흉내내며 손을 빼려고 했지만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성민아, 어머니 모시고 병원 갔다 와. 나도 마음이 놓일 것 같다. 영자가 거들었습니다. 네, 그래야겠어요. 성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영자가 돌아간 후 오후가 되어 집이 잠잠해졌습니다. 옥수는 거실 장식장 아래에서 먼지 하나 묻지 않은 충전선을 발견했습니다. 평소에 없던 선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보며 가슴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숨이 코끝에서 끊기는 듯 했습니다. 이 선은 왜 여기 있지? 옥수는 소파에 앉아 무릎이 아픈 척 몸을 숙여 선 끝을 만져보았습니다. 미세하게 따뜻한 열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누군가 방금 전까지도 전원을 유지했다는 사실이 뼈에 박혀 손가락이 덜덜 떨렸습니다. 텔레비전 받침대 뒤쪽에 붙은 작은 검은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옥수는 안경을 코끝에 걸고 테이프 자국을 살짝 들춰보려다 손이 미끄러져 제자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시선이 등 뒤에서 찌르는 듯 목덜미에 땀이 솟았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박지연이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옥수는 즉시 허리를 폈지만 손에 묻은 테이프 찌꺼기를 숨기느라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박지연은 잠깐 멈춰서서 그 주먹을 바라보며 눈동자를 가늘게 좁혔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텔레비전이 잘 안 보여서. 아, 그래요? 제가 볼게요. 박지연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미소를 유지한 채 발끝으로 받침대 아래를 슬쩍 밀어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그 조용한 발놀림이 습관처럼 자연스러워서 옥수는 이 집에서 자신만이 모르는 규칙이 돌아간다는 느낌에 속이 뒤집혔습니다. 저녁 무렵 주민센터 복지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일 방문 상담 일정 확인차 연락드렸는데요. 복지사의 목소리가 스피커폰을 통해 거실에 울렸습니다. 아, 네. 내일 오후 2시에 맞죠? 박지연이 전화를 받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 어르신 상태는 어떠신지요? 글쎄요. 어머니가 요즘 기억을 자주 놓치셔서 저희도 걱정이 많아요. 박지연이 자연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옥수는 그 말이 치료가 아니라 분류를 위한 말로 들려 손이 찻잔을 덜덜 떨며 흔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박지연은 옥순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내일 복지사님 오시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옥수는 대답 대신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찻잔이 받침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다음 날 복지사가 거실에 앉아 질문지를 펼쳤습니다. 박지연은 어머니 대신 대답하려는 듯 말이 먼저 튀어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많이 힘들어하세요. 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 옥수는 자신의 목소리가 사라지는 순간을 느꼈습니다. 손가락으로 소파 끝을 긁어 천 조각이 미세하게 뜯겼습니다. 어르신께 직접 여쭤보고 싶은데요. 복지사가 옥순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흥분하면 혈압이 올라요. 조심해야 해서. 박지연이 잠깐 웃으며 제지했습니다. 옥수는 그 말이 보호가 아니라 입막음이라는 걸 알아차리며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옥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는 찰나 성민이 들어와 박지연 편에 서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옥순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리며 입술이 잿빛으로 식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기만 노인이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옥수는 안방에서 오래된 통장과 도장 케이스를 꺼내 바닥에 늘어놓았습니다.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워진 채로 통장을 펼쳐보니 잔액이 7만 원대로 줄어든 줄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종이 모서리를 쥔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분명히 300만 원은 있었는데. 옥수는 몇 번이나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잔액은 그대로였습니다. 도장 케이스를 열어본 옥수는 도장면에 희미한 잉크 자국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자국이 새벽에 본 화면과 겹치자 무릎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목구멍에서 울음 대신 짧은 헛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내가 언제 이걸 찍었다고. 바로 그때 박지연이 문틈으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평소에 다정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밤늦게. 지연아, 이게 무슨 일이야? 내 통장이 왜 이래? 옥순이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들어 보였습니다. 박지연은 잠깐 통장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건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요즘 불안해하시니까 약을 더 드시게 해드려야겠어요. 박지연이 말끝을 흘리며 약봉지를 가리켰습니다. 옥수는 약봉지를 보며 그 작은 알약들이 자신의 입을 막는 도구처럼 느껴져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입술에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폭풍 같은 의심을 품은 채 아침을 맞은 옥수는 식탁에 앉자마자 자기 통장을 다시 확인하려 했습니다. 스마트폰 뱅킹 화면을 켜려고 하는데 일시 제한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손에서 폰이 덜컥 미끄러져 식탁에 부딪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박지연이 놀란 척 다가와 어머니가 요즘 손이 떨린다며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가리는 손바닥이 지나치게 넓게 펼쳐져 옥수는 그 손이 진실까지 덮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내 폰 줘. 어머니, 손이 떨리시니까 내가 할 수 있어. 옥순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성민이 출근도 미루고 거실에 앉아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봉투 겉면에 동의서 글자가 햇빛에 반사되어 옥순의 눈을 찌르듯 번쩍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리해야 할 일이 있어요. 성민이 진중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뭘 정리해?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어. 어머니를 보호하려면 지금 절차를 밟아야 해요. 박지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복지사와 병원 기록이 이미 쌓여 있어서 늦으면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옥수는 그 말 속에서 자신이 판단 못하는 사람으로 굳어져가는 느낌에 입천장이 바싹 말랐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줘. 옥순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어머니가 망설이시면 오늘 안에 요양 절차가 자동으로 진행될 수도 있어요. 박지연이 겁을 주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옥순의 손가락이 의자 다리를 더듬다 멈췄습니다. 회사에서도 다 보고가 들어갔어요. 지금 정리하지 않으면 저도 곤란해요. 성민이 압박을 보탰습니다. 그 말이 아들의 사정이라는 옷을 입고 칼끝처럼 날아와 옥순의 어깨를 내려찍었습니다. 성민아,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아무것도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냥 절차예요. 박지연이 차가운 물컵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흥분하면 혈압이 올라요. 옥수는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도 답답함이 풀리지 않아 가슴팍을 세게 문지르며 헛기침을 삼켰습니다. 서류가 펼쳐지자 작은 글씨들이 겹쳐 흔들렸습니다. 옥수는 안경을 벗었다 썼다 반복하다 결국 손바닥으로 눈을 눌러 시야를 가렸습니다. 그 손바닥 아래에서 눈물이 아니라 분노의 열이 올라왔습니다. 어머니, 이건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박지연이 도장 케이스를 식탁 한가운데에 놓고 손목을 잡아 위치를 맞춰주었습니다. 그 소나기가 부드러운 척하면서도 빠져나갈 틈 없이 단단했습니다. 옥수는 살이 눌리는 통증을 느끼며 숨을 들이켰습니다. 어머니가 가족을 믿지 못하세요? 성민이 목소리를 높이는 대신 턱을 딱딱하게 굳혔습니다. 그 굳은 턱선이 옥순에게는 이미 결론이 정해진 사람의 얼굴처럼 보여 속이 무너졌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이게 뭔지도 모르는데. 옥수는 도장을 들고도 종이 위에 손을 내리지 못해 손목이 떨렸습니다. 박지연은 어머니가 이러다 쓰러지면 더 큰일이라는 식으로 더 세게 받쳐들었습니다. 옥수는 그 말에 몸이 먼저 겁을 먹었습니다. 빨리 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성민이 시계를 보며 재촉했습니다. 결국 옥순의 손이 종이 위로 내려가 도장이 찍히는 둔탁한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그녀는 마치 이름이 아니라 인생 전체가 눌려 찍힌 것처럼 어깨가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짧게 끊어졌습니다. 다 끝났어요. 박지연이 즉시 서류를 정리해 봉투에 넣었습니다. 미리 연습한 사람처럼 손놀림이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그 속도에서 옥수는 자신이 방금 설득이 아니라 처리당했다는 느낌에 손끝이 저릿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어머니. 성민이 안도의 숨을 쉬며 어머니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은 위로가 아니라
절차가 끝났다는 확인처럼 가벼웠습니다. 옥수는 입술을 굳게 다물어 떨림이 밖으로 새지 않게 막았습니다. 그날 오후 은행에서 온 문자가 울렸습니다. 출금 가능 금액 영원히 뜨자 옥수는 주방 싱크대 앞에서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바닥 타일의 차가움이 허벅지로 파고들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어머니. 박지연이 당황한 척 어머니를 부축하며 다가왔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면 정리될 거예요. 하지만 옥수는 냉장고 문을 열어 반찬통을 꺼내려다 손이 떨려 뚜껑을 떨어뜨렸습니다. 플라스틱이 바닥에 튕기는 소리가 분노를 깨웠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예민해요. 성민이 말끝을 흐리며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옥수는 그 문이 쾅 닫히는 소리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 자신이 집안에서 고립되는 걸 몸으로 느꼈습니다. 저녁이 되자 박지연은 식탁에 따뜻한 밥을 차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참으시면 돼요. 박지연이 손바닥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옥수는 밥숟가락을 들고도 한 입도 못 삼키고 목젖만 들썩였습니다. 도장이 어디 있지? 옥순이 서랍을 열어 확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장 케이스가 사라진 걸 알아차리는 순간 손끝이 서랍 안을 더듬다 멈추며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세요. 박지연이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노인의 기억력을 무기로 쓰는 방식처럼 느껴져 옥수는 손등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날 밤 옥수는 침대 옆 서랍에 숨겨둔 작은 기기를 켜 집안을 확인했습니다. 박지연이 어머니 서랍을 열어 도장 케이스를 꺼내며 짧게 웃는 표정이 찍히자 옥순의 눈가에 핏줄이 번졌습니다. 화면 속 박지연은 도장 케이스를 금속 상자에 넣고 잠금 장치를 닫았습니다. 그 상자 위에 얇은 메모지로 정리 완료 같은 표시를 남기는 듯 손끝을 툭툭 두드렸습니다. 옥수는 치아가 맞부딪히는 걸 느꼈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로. 옥수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거실로 나갈 뻔했습니다. 하지만 성민 방에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와 박지연의 차분한 대답이 이어지자 발끝이 굳어 문고리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어때? 성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많이 불안정해요. 흥분하시면 절차가 더 빨라져야 할 것 같아요. 박지연이 단호한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니는 이해하셔야 해요. 이제 나이도. 성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옥수는 문틈에 이마를 댄 채 숨을 삼켰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자신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눌러버리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손바닥을 벽에 세게 눌렀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옥순의 하루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평온이 아니라 숨길 구멍이 사라진 고립의 소리였습니다. 거실에서 박지연이 서류를 넘기는 사각거림이 들릴 때마다 옥수는 손끝이 저리도록 이불을 비틀었습니다. 박지연이 복지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어머니가 최근 감정 기복이 심해서요. 박지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옥수는 그 통화가 끝나기도 전에 자신이 문제 있는 노인으로 기록되는 장면을 귀로 듣고 목 뒤가 뻣뻣하게 굳었습니다. 판단 능력도 예전 같지 않고, 네, 그래요. 박지연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성민이 회사에서 전화가 오자 어머니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거실에서는 박지연과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옥수는 그 닫힌 문이 자신을 집안에서 가장 작은 방으로 밀어넣는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복지사가 내일 다시 온대. 성민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렸습니다. 어머니한테 미리 말씀드릴까요? 아니야. 놀라시면 안 되니까.
옥수는 생활비가 들어있던 지갑을 열어보려다 지폐가 거의 없고 동전 몇 개만 굴러다니는 걸 확인했습니다. 손바닥이 덜덜 떨렸습니다. 편의점에서 빵 하나를 집었다가 계산대 앞에서 다시 내려놓으며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어머니, 돈이 부족하세요? 편의점 사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생각이 바뀌어서. 옥수는 급히 가게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웃 김영자가 다가왔습니다. 옥순 씨, 며느리가 참 효녀네요. 어제 복지사 만나는 거 봤어요. 영자가 칭찬을 건넸습니다. 옥수는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꼬리가 떨려 웃음이 되지 못했습니다. 속이 끓어오르자 비닐봉지를 쥔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나이 들면 다 그래요. 영자가 동정어린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괜찮아. 옥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서 박지연이 성민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자꾸 돈을 어디에 뒀는지 잊어버리세요. 박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하는 척 했습니다. 옥수는 그 말이 자신의 재산 관리 능력을 무너뜨리는 칼이라는 걸 알아차리며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신경질적이에요? 성민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옥수는 아들의 시선이 자신을 이해하기보다 귀찮은 존재로 판단하는 듯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신경질? 내가 왜 신경질을 내겠어? 어머니, 흥분하시면 혈압이 올라요. 박지연이 약봉지를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옥수는 그 작은 알약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삼키는 제갈처럼 느껴져 손등으로 약봉지를 쳐냈습니다. 봉지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어머니, 성민이 놀란 목소리를 냈습니다. 알약들이 장판 위로 굴러가자 박지연은 놀란 척 허리를 숙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짧은 짜증이 스쳤다가 금세 사라졌습니다. 옥수는 그 찰나의 표정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복지사가 다시 방문한 날 박지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질문에 대신 답하는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옥수는 자신의 차례가 오기도 전에 결론이 내려지는 기분에 손가락으로 무릎을 긁어 붉은 자국을 냈습니다. 최근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복지사가 옥순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판단이 흐려져서 위험해요. 박지연이 부드럽게 끼어들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옥순이 말하려 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감정이 불안정하세요. 박지연이 복지사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지사가 메모지에 무언가를 적는 순간 옥수는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제가 직접 어르신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복지사가 다시 옥순을 향했습니다. 저는 멀쩡해요. 옥순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려 끝이 흐려졌습니다. 박지연은 그 떨림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듯 눈으로 훑었습니다. 옥수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보시다시피 많이 흥분하세요. 박지연이 복지사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옥수는 작은 기기를 켜 거실을 확인했습니다. 박지연이 서랍에서 금속 상자를 꺼내 도장 케이스를 꺼내며 누군가에게 사진을 찍어보내는 듯한 동작을 했습니다. 옥순의 손에서 기기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화면 속 박지연은 도장면을 티슈로 닦고 다시 찍어보듯 종이에 눌러 흔적을 확인했습니다. 그 조심스러운 손놀림이 처음이 아니다라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옥수는 치아를 악물고 턱을 떨었습니다. 다음 날 은행 창구에서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직원이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옥수는 숨이 턱 막혀 손바닥에 쥔 번호표가 구겨질 정도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보호자가 누구예요?
고객님, 지금 계좌에 대리거래 제한이 걸려 있어서 본인 신분 확인과 추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등록된 연락처가 박지연 씨로 되어 있네요. 직원의 말에 옥수는 고개를 저었지만 직원은 이미 정해진 절차라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옥수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삼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박지연이 현관 쪽에서 작은 도어락 부속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밖에 혼자 나가시면 위험해서요. 박지연이 설명했습니다. 옥수는 그 손이 집의 출입을 조절하려는 손처럼 보여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어머니가 밖에 나가서 소란을 만들면 더 곤란해져요. 성민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어머니의 체면이 아니라 가족의 평판을 위한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옥수는 두 손으로 무릎을 세게 눌렀습니다. 옥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서류가 있는 서랍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박지연이 몸으로 길을 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흥분하시면 바로 조치가 들어갈 수 있어요. 박지연이 단호하게 말끝을 내렸습니다. 옥수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뭔 조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어머니, 목소리 낮추세요. 성민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옥수는 방에서 혼자 수첩을 펼쳐 날짜와 사건을 적었습니다. 생활비가 끊긴 날과 도장 찍힌 날을 한 줄씩 연결해 표시했습니다. 펜 끝이 종이를 찢을 듯 눌려 검은 자국이 번졌습니다. 이게 다 증거야. 분명히 증거가 될 거야. 옥수는 마지막으로 기기를 가방 깊숙이 넣으며 이 집에서 말은 이미 빼앗겼고 남은 건 기록뿐이라는 듯 손가락을 하나씩 펴 쥐어보며 떨림을 가라앉혔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질 즈음 성민 방에서 박지연이 조용히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옥수는 이불을 움켜쥐고도 몸이 떨려 이불 속에서 손바닥으로 입을 막고 숨을 죽였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결정권이 어려워요. 박지연이 성민에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 어머니는 이해해야 해. 성민이 별다른 반박 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그림자가 문틈으로 비쳤습니다. 옥순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옥순은 더 이상 이 집안에서만 버티면 끝날 거라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 장례 뒤 조용히 명함을 건네며 혹시라도 서류 문제가 생기면 연락하라던 정우석의 얼굴이 떠올라 옥수는 손끝으로 가방끈을 더듬었습니다. 그래, 우석 씨를 찾아가야 해. 옥수는 새벽에 몰래 외투를 걸치고 문을 조심히 열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낡은 열쇠 하나를 발견했는데 열쇠고리의 숫자가 자신이 기억하던 예비 열쇠 표기와 비슷했습니다.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이 열쇠는 뭐지? 옥수는 열쇠를 손바닥 위에 올려두고 빛을 비춰보았습니다. 누군가가 이 집을 함부로 드나들 가능성을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떠올렸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비가 그친 오후 김옥수는 정우석 사무실의 낡은 문손잡이를 잡고 잠시 멈췄습니다. 손바닥에 맺힌 땀을 외투에 문지르며 문을 밀었습니다. 안쪽에서 종이 냄새와 커피 향이 섞여 나오는 순간 심장이 조금 느슨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정우석은 창가에서 서류를 넘기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옥순을 알아보자마자 손에 쥔 펜을 내려놓고 의자를 빼주며 앉으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그 짧은 배려에 옥수는 목구멍이 뜨겁게 달아올라 헛기침으로 감췄습니다. 옥순 씨, 무슨 일이세요? 우석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우석 씨, 저 좀 도와주세요. 옥수는 가방에서 작은 기기와 열쇠 봉투, 은행 문자 캡처를 인쇄한 종이를 꺼내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잔액 7만 원대가 찍힌 줄을 손끝으로 짚는 순간 손가락이 경련처럼 떨려 종이가 미세하게 구겨졌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인가요? 우석이 서류들을 살펴보며 물었습니다. 화면을 켜서 보여드릴게요. 옥순이 떨리는 손으로 기기를 조작했습니다. 거실이 비친 영상 속에서 박지연이 금속 상자를 꺼내 도장 케이스를 만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우석은 입술을 굳게 다물며 메모지에 시간과 날짜를 빠르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건 언제 찍힌 거예요? 지난주부터요. 제가 몰래. 영상이 넘어가며 박지연이 복지사에게 어머니가 판단이 흐려 위험하다는 뉘앙스로 설명하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우석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찌푸려졌습니다. 옥수는 그 표정만으로도 자신의 억울함이 과민이 아님을 확인받는 느낌에 숨을 길게 토했습니다. 옥순 씨,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에요. 우석은 옥순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서랍에서 기록이라고 적힌 얇은 파일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파일 표지에 남편 이름의 이니셜이 희미하게 찍혀 있어 옥순의 손이 저절로 가슴팍을 눌렀습니다. 남편분이 생전에 부탁하신 게 있어서 이런 일이 생기면 도와드리라고 하셨어요. 우석이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이 문제는 감정 싸움이 아니라 권한 싸움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우석이 손가락 2개를 들어 보였습니다. 절차를 되돌리는 방법은 증거와 본인 의사가 동시에 필요해요. 옥수는 그 2 손가락을 보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집안에서 소리내 싸우지 마세요. 우석이 메모지에 짧은 목록을 적어 밀어주었습니다. 흔적을 남기는 순서로 움직여야 해요. 옥수는 그 글씨가 마치 구명줄처럼 느껴져 종이 모서리를 3개 쥐었습니다. 목록 첫 줄에 본인 의사 확인이 적힌 걸 보고 옥수는 복지사 앞에서 말이 떨리던 순간을 떠올리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는 약점이 아니라 억울함의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우석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기 전 우석은 작은 봉투를 하나 건넸습니다. 열쇠는 함부로 돌려주지 말고 집 안출입 흔적을 먼저 확인하세요. 우석이 손바닥을 펼쳐 보였습니다. 옥수는 봉투를 받는 손에 힘이 들어 손등 핏줄이 튀어나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천천히 하세요. 급하게 움직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어요. 버스 안에서 옥수는 창밖을 보는 척하며 봉투를 가방 깊숙이 눌러 담았습니다. 좌석이 덜컹거릴 때마다 금속이 미세하게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히려 정신이 또렷해져 눈동자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집 앞 골목에 들어서자 이웃 김영자가 다가왔습니다. 옥순 씨, 며느리 자랑을. 영자가 말하려다 멈칫했습니다. 옥순의 얼굴이 평소보다 굳어 있는 걸 본 듯했습니다. 옥순은 억지로 웃지 않고 고개만 숙이며 지나쳤습니다. 스스로의 체면을 지키는 방식이 달라졌음을 드러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집안은 지나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박지연은 거실에서 서류를 정리하다가 고개를 들며 반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이 웃지 않았습니다. 옥수는 그 미소가 필요할 때만 꺼내는 가면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박지연이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손끝은 테이블 위 서류를 빠르게 모아 서랍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서랍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날카로워 옥순의 귀가 번쩍 열렸습니다. 옥순은 외투를 벗어 걸며 아무 말 없이 신발장 아래를 바라봤습니다. 어제 보았던 검은 봉투가 사라진 걸 확인하는 순간 입술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곧바로 손끝으로 옷걸이를 다시 반듯하게 맞춰 흔들림을 숨겼습니다. 산책하다가 왔어. 옥순이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성민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바깥에서 괜히 말하면 더 복잡해져요. 성민이 눈치를 줬습니다.
옥수는 밥그릇 가장자리를 손톱으로 긁어 미세한 소리를 냈습니다. 더는 조용히 참는 사람으로 남지 않겠다는 결심을 손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 흥분하시면 혈압이 올라요. 박지연이 약봉지를 앞에 놓았습니다. 옥수는 그 약봉지를 손등으로 밀어 옆으로 치웠습니다. 숨을 들이켰는데 그 짧은 반항에 박지연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밤이 깊자 옥수는 안방에서 수첩을 펼쳐 오늘의 움직임과 우석이 적어준 목록을 다시 베꼈으며 펜 끝을 꾹 눌러 종이에 잉크가 번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번짐이 마치 마음속 도끼가 밖으로 새는 것 같아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옥수는 그 흔적을 휴대폰으로 가까이 찍어 날짜를 남겼습니다. 사진을 우석에게 보내기 전 한 번 더 확대해 확인했는데 화면 속 구두 자국의 날카로운 곡선이 마음속 불안을 오히려 단단한 증거로 바꿔주었습니다. 옥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파일과 기기를 다시 한번 손으로 눌러 확인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당하고 울기만 하는 노인이 아니라 증거를 가진 사람으로 집안을 걸어 나가겠다는 듯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짧은 숨을 뿜었습니다. 폭풍 같은 대비 끝에 아침이 오자 박지연은 평소보다 더 다정한 손길로 밥상을 차렸습니다. 미역국에서 올라오는 김이 따뜻하게 퍼지는 동안 옥수는 잠시라도 평범한 식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많이 드세요. 박지연이 반찬을 옥순 앞으로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어제까지의 차가움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옥순이 국물을 한 모금 삼키자 목을 타고 내려가는 온기가 잠깐 숨통을 틔웠습니다. 박지연은 그 모습을 보고 안심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옥수는 그 미소가 성공의 확인처럼 보이지 않으려 애써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습니다. 지연아, 고마워. 옥순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려? 당연한 일인걸요. 성민이 출근 전 어머니 손등을 스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바깥에 나가지 말고 쉬세요. 성민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옥수는 그 말이 걱정인지 통제인지 구분하지 못한 채 손등의 온도만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겠다. 어머니, 우리 동네 식당에 나가실래요? 박지연이 제안했습니다. 식당에? 네, 오랜만에 밖에서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요. 두 사람은 나란히 길을 걸었습니다. 꽃잎이 구두 밑에서 으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옥수는 그 소리가 마치 불안이 잠깐 사라지는 소리처럼 느껴져 발걸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날씨가 참 좋네요. 박지연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봄이 왔구나. 옥순도 고개를 들어 햇빛을 바라봤습니다. 식당에서 박지연은 반찬을 어머니 쪽으로 밀어주며 천천히 드시라는 몸짓을 했습니다. 옥수는 말없이 젓가락을 움직이며 이 순간만큼은 의심을 잠시 접어두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끝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어머니, 입맛이 없으세요? 아니야, 맛있어. 계산대 앞에서 박지연이 먼저 지갑을 꺼내 결제했습니다. 옥수는 그 행동이 진심의 선물처럼 느껴지길 바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 끄덕임이 오래간만에 찾아온 작은 화해처럼 가슴을 간지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이 박지연에게 말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옥수는 잠깐이라도 이대로만 흘러가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집 앞 우편함에서 붉은 등기 스티커가 붙은 두꺼운 봉투가 튀어나와 있는 걸 본 순간 그 바람이 종이처럼 찢어졌습니다. 등기 우편이 또 왔네요. 박지연이 봉투를 보는 즉시 표정이 아주 짧게 굳었다가 다시 웃었습니다.
옥수는 그 0.5초의 굳어짐을 놓치지 못해 목구멍이 말라붙었습니다. 몸 편지야? 아, 그냥 광고 같은 것 같아요. 박지연이 봉투를 집 안으로 들고 들어갔습니다. 봉투가 식탁 위에 내려앉으며 딱딱한 종이 모서리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옥순의 심장이 그 소리에 맞춰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오늘은 피곤하니까 내일 봐요. 박지연이 봉투를 뜯지 않은 채 서랍 속으로 밀어넣으며 손바닥을 내렸습니다. 그때 옥순의 시선이 신발장 아래로 향했습니다. 낮에 없던 윤이 나는 남성 구두코가 살짝 비쳤습니다. 조명에 반사된 빛이 번쩍이며 옥순의 눈동자에 박혔습니다. 그녀는 숨을 들이마신 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박지연이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박지연은 아무렇지 않게 발끝으로 그 구두를 안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 동작이 너무 익숙해 옥수는 이 집에 낯선 사람이 드나드는 일이 이미 반복되었음을 확신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저 구두는 뭐야? 옥순이 물었습니다. 아, 성민이 구두예요. 새로 산 거라서. 박지연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옥수는 성민의 구두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성민은 항상 검은색 구두만 신었는데 저건 갈색이었습니다. 옥수는 말로 묻지 않고도 확인해야 한다는 듯 저녁 내내 밥그릇 테두리를 손톱으로 긁어 미세한 소리를 내며 버텼습니다. 성민은 어머니의 그 습관을 예민함으로 치부하듯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그 소리 좀 내지 마세요. 응. 밤이 깊어지자 성민은 피곤하다며 먼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닫히는 소리가 너무 단정해 옥수는 그 문이 어머니를 보호하는 문이 아니라 불편한 진실을 가두는 문처럼 느껴졌습니다. 박지연은 거실에서 휴대폰을 자주 확인하며 화면을 켰다 껐다 반복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를 빠르게 미끄러지다 멈출 때마다 옥수는 마음속에서 진행이라는 단어가 자꾸만 떠올라 혀끝을 깨물었습니다. 지연아, 먼저 들어가서 자. 옥순이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도 일찍 주무세요. 박지연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즈음 현관 쪽에서 잠금 장치가 미세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옥수는 숨을 멈춘 채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손바닥 땀이 이불 천을 적셔 미끄러웠습니다. 박지연이 조용히 현관으로 나가 문을 열어 누군가를 들였습니다. 낮에 보았던 구두가 실제로 바닥을 밟는 순간 옥수는 이 집의 공기가 단숨에 차갑게 식는 걸 피부로 느꼈습니다. 거실에서 낮은 남성 목소리가 서류를 확인하는 듯 웅얼거렸습니다. 옥수는 기기를 켜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박지연이 등기봉투를 꺼내 테이블에 펼쳐두는 장면이 또렷이 찍혔습니다. 옥순의 손끝이 저릿하게 마비되었습니다. 화면 속 남성은 얼굴이 직접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목에 두른 얇은 가죽 시계와 반짝이는 반지가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박지연은 그 손이 서류를 넘길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진행이 빨라져야 한다는 뉘앙스로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내일까지 처리하겠습니다. 박지연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확실히 해주세요. 남성의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옥수는 그 장면을 보며 이 일이 부부 싸움이 아니라 외부의 절차와 연결된 일임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가슴팍이 조여와 손가락으로 늑골 사이를 세게 눌렀습니다. 잠시 뒤 남성이 현관을 나가며 신발을 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지연은 문을 닫자마자 서랍을 열어 서류를 숨기듯 밀어 넣었습니다. 그 급한 손놀림이 오히려 죄책감이 아니라 익숙함을 드러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지연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어머니 약을 챙기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밤새 잠을 설치셨나요? 옥수는 대답 대신 물컵을 쥔 손이 덜덜 떨려 컵 가장자리에 물방울이 연달아 맺혔습니다. 지연아, 어젯밤에 누가 왔어? 누가요? 아무도 안 왔는데요. 박지연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성민이 거실에 놓인 구두를 보지 못한 척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오늘 안에 등기 우편은 처리해야 해요. 성민의 말에 옥수는 그 말이 어젯밤에 남성과 이어져 있다는 걸 알아차리며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옥수는 더 이상 느낌으로 싸우면 패배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석에게 메시지를 보내려다 손이 떨려 화면이 흐려지자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닦고 다시 또박또박 입력했습니다. 어젯밤 12시경 낯선 남성이 집에 왔습니다.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후 옥수는 박지연이 부엌에서 칼질을 시작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도마 위의 박자가 이상할 만큼 일정했습니다. 옥수는 그 박자에 맞춰 심장이 뛰는 기분이 들어 가슴을 움켜쥐고 숨을 거칠게 뱉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현관 앞에 또 다른 등기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봉투 표면에 찍힌 기관명과 붉은 도장이 너무 선명했습니다. 옥수는 손끝으로 글자를 더듬다 마치 뜨거운 철판을 만진 듯 손을 획 뺐습니다. 또 무슨 편지야? 별거 아닐 거예요. 박지연이 봉투를 빼앗듯 집어들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문 안쪽에서 서류를 찢는 듯한 바스락 소리가 들렸습니다. 옥순의 눈에 핏줄이 올라와 시야가 붉게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옥순은 신발장 아래에서 다시 번쩍이는 구두코를 확인했습니다. 다음 폭풍이 오늘 밤 혹은 내일 아침에 터질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이불 속에서 손을 덜덜 떨면서도 눈만은 끝까지 감지 않았습니다. 자정의 정적을 찍고 현관 잠금 장치가 또다시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자 옥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숨을 삼켰습니다.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순간 차가운 감각이 척추를 타고 올라와 몸이 굳었습니다. 거실 불이 켜졌다 꺼지는 찰나 낯선 남성이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오며 신발장 앞에 구두를 벗어두었습니다. 박지연은 익숙한 동선으로 테이블을 정리해 서류 펼칠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손놀림을 본 옥순의 속이 뒤집혔습니다. 옥순은 기기를 켜 화면을 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남성이 등기봉투를 뜯어 문서들을 꺼내고 박지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동의하셨어요. 박지연의 목소리가 화면을 통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옥순의 손가락이 기기 모서리를 파고들었습니다. 남성은 복지사 기록지를 펼쳐 어머니가 감정 기복이 심하다는 메모를 짚었습니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남성이 메모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안전을 위해 빠른 처리가 필요해요. 박지연이 손바닥을 내렸습니다. 옥수는 그 손바닥이 자기 인생을 눌러버리는 도장처럼 느껴졌습니다. 더 잔인한 건 박지연이 남성에게 말하는 다음 장면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최근 돈을 잃어버리셔서 판단 능력이 어려워요. 박지연이 덧붙였습니다. 옥수는 그 말이 자신의 존엄을 찢는 칼이라 생각하며 입을 틀어막고 목구멍에서 새는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화면 속 남성이 고개를 끄덕이며 펜을 들었습니다. 옥수는 숨이 막혀 벽을 짚고 몸을 기댔습니다. 손바닥이 벽지에 쓸려 따끔했는데도 통증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지연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잠시 뒤 남성이 나가고 박지연이 서류를 금속 상자에 넣어 잠그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옥수는 더는 참지 못하고 방문을 열어 거실로 나가려다
발끝이 떨려 한 발도 제대로 내딛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밝자 성민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등기 서류는 오늘 처리해야 해요. 성민이 말끝을 흘렸습니다. 옥수는 그 말이 어젯밤 남성과 완벽히 이어진다는 걸 깨닫고도 아들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아닌지 판단이 서지 않아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성민아, 어젯밤에 어머니 잠을 설치셨나요? 박지연이 다정한 얼굴로 묻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손끝은 어머니의 약봉지를 세게 쥐고 있어 비닐이 구겨졌습니다. 옥수는 그 구겨진 소리에서 압박을 들었습니다. 지연아, 내 서류 좀 봐야겠어. 옥순이 식탁 서랍을 열어 서류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박지연이 몸으로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흥분하시면 바로 조치가 들어갈 수 있어요. 박지연이 단호히 말했습니다. 옥수는 숨을 몰아쉬며 가슴팍을 세게 문질렀습니다. 조치가 뭔데? 내가 뭘 잘못했어? 어머니, 왜 이렇게 소란을 만드세요? 성민이 얼굴을 굳혔습니다. 옥수는 그 굳은 얼굴이 어머니의 억울함을 듣기보다 가족 평판부터 지키려는 얼굴로 보였습니다. 눈가에 핏줄이 올라왔습니다. 내 서류야. 내가 볼 권리가 있어. 옥수는 결국 서류를 빼앗듯 잡아당겼습니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찢긴 종이 조각이 바닥에 흩어지자 박지연의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눈동자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상태면 더 빨리 진행해야겠어요. 박지연이 성민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증거를 만들 듯 행동했습니다. 옥수는 자신이 분노하면 분노할수록 상대가 이긴다는 구조를 깨닫고도 멈출 수 없어 손이 떨렸습니다. 그만해. 성민이 결국 어머니를 방으로 밀어넣듯 부축해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에 옥수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억울함이 목을 막아 헛숨만 새어나왔습니다. 방 안에서 옥수는 가방을 열어 기기를 꺼내 영상 저장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어머니 판단 능력 어렵다는 박지연의 말이 찍힌 시간대가 또렷이 남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아닌 도끼가 눈꺼풀 아래에서 뜨겁게 올라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날 바보로 봤구나. 옥수는 얼굴을 손바닥으로 세게 문지르고 거울을 봤습니다. 입술을 얇게 다물고 떨리는 숨을 억지로 고른 뒤 수첩을 펼쳐 밤 12시 17분 낯선 남자 서류 확인 같은 문장을 꾹 눌러 적었습니다. 그때 복지사가 다시 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박지연이 거실에서 성민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오늘도 흥분하시면 바로 절차를 밟아요. 박지연의 목소리가 문틈으로 들렸습니다. 옥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가락이 문틀을 긁어살이 벗겨졌습니다. 오후 복지사가 거실에 앉자 박지연이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가 최근 돈을 잃어버리시고 밖에서 소란을 피우세요. 박지연이 말했습니다. 복지사가 메모지에 무언가를 적는 순간 옥수는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해 무릎이 툭 꺾였습니다. 제가 멀쩡하다고 했잖아요. 옥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 했습니다. 어머니가 감정이 격해져서 판단이 흐려요. 박지연이 옆에서 덧붙였습니다. 옥순의 말끝이 잘려나갔습니다. 입술을 깨물어 피를 삼켰습니다. 어르신 안전을 위해 보호자와 상의해야겠네요. 복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지연은 이미 준비된 서류를 꺼내 보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 옥순의 시야가 붉게 흔들렸습니다. 절차가 간단해요. 박지연이 말했습니다. 복지사가 돌아간 뒤 성민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이제는 받아들이셔야 해요. 성민의 말이 설득이 아니라 포기 강요로 들렸습니다. 옥수는 손바닥으로 가슴팍을 세게 치며 숨을 토해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나오시면 더 이상 함께 살기 어려워요. 박지연이 성민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민은 한참을 망설이다가도 결국 고개를 숙이며 동의하는 듯한 몸짓을 보였습니다. 옥순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옥순은 깨달았습니다. 가장 믿던 사람이 아들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그림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방바닥을 손바닥으로 짚고 천천히 일어나며 허리에 힘을 줘 몸을 바로 세웠습니다. 이제 끝이야. 더는 참지 않겠어. 옥수는 가방에 기기, 수첩, 서류 사본, 신분증을 챙겼습니다. 움직임을 최소화했는데 손의 떨림이 오히려 사라지고 동작이 정교해져 스스로도 놀랄 만큼 차분해졌습니다. 현관으로 나가기 전 옥수는 신발장 아래에서 낯선 구두를 꺼내지 않고도 사진으로 다시 남겼습니다. 날짜가 찍힌 화면을 확인하며 이건 느낌이 아니라 흔적이라는 우석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턱에 힘을 줬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박지연이 거실에서 막아섰습니다. 옥수는 대답 대신 가방 끈을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만큼 힘을 주며 지나가려 했습니다. 박지연의 손이 팔을 잡는 순간 팔 안쪽 살이 아파 얼굴이 찡그려졌습니다. 나 줘. 성민이 달려와 어머니를 말리려 했습니다. 옥수는 그 손을 뿌리치며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눈빛이었습니다. 눈가가 충혈된 채로도 시선을 끝까지 피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진정은 무슨, 이제 끝이야. 옥수는 결국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을 가르는 순간 그녀의 등 뒤에는 두려움 대신 마지막 반격을 위한 도끼가 단단히 붙어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정우석 사무실에 도착한 옥수는 젖은 외투를 벗어 의자에 걸었습니다. 가방에서 기기와 수첩, 사진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일렬로 놓았습니다. 그 정렬된 물건들이 그녀의 결심을 말보다 먼저 증명했습니다. 우석 씨, 이제 정말 끝장을 봐야겠어요. 옥순의 목소리에는 어제까지의 떨림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옥순 씨, 무슨 일이 있었나요? 우석이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또 그 남자가 왔어요. 이번엔 서류를 가져가더라고요. 옥순이 기기를 켜서 보여줬습니다. 우석은 영상의 시간대와 등기봉투 날짜, 복지사 방문 기록을 하나씩 맞춰보며 메모를 남겼습니다. 옥수는 손끝으로 밤 12시 17분 같은 숫자를 짚으며 숨을 고르자 눈동자의 흔들림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나왔네요. 우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본인 의사가 핵심이에요. 우석이 서류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쳐 보였습니다. 옥수는 글씨가 작아도 도망치지 않겠다는 듯 안경을 고쳤으며 천천히 읽었습니다. 여기에 서명하시면 돼요. 옥수는 펜을 잡고 자신의 의사를 확인하는 서류에 또박또박 이름을 적었습니다. 잉크가 마르는 동안 손목의 떨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기 손이 자기 편이라는 감각을 얻었습니다. 복지사 기록이 왜곡될 수 있다는 걸 지적할 거예요. 우석이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준비하겠다는 취지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옥수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딱딱한 안내 멘트에도 주눅 들지 않으려 손바닥을 무릎에 세게 눌렀습니다. 네, 사실관계 확인 요청 건으로 전화드렸습니다. 우석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어 우석은 은행 측에 임시 제한 사유를 확인하는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옥수는 보호자 동의라는 단어가 더는 공포가 아니라 반박할 대상이 되는 걸 느끼며 입술을 얇게 다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때는 싸우지 말고 보여주고 멈추게 하세요.
우석이 마지막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옥수는 그 조언을 가슴에 넣듯 가방 지퍼를 끝까지 잠갔습니다. 고마워요, 우석 씨. 며칠 뒤 옥순이 집으로 돌아오자 박지연은 전보다 더 다정한 얼굴로 맞았습니다. 하지만 옥수는 신발을 벗는 손길부터 느리게 하며 거실 한가운데에 섰습니다. 그 침착함이 집안 공기를 먼저 얼렸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박지연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옥수는 말없이 가방을 열어 작은 기기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전원이 켜져 화면이 밝아지는 순간 박지연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컵을 쥔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뭐예요? 박지연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보면 알 거야. 성민이 화면을 보고도 처음엔 무슨 뜻인지 모르는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하지만 낯선 남성의 손목 시계와 등기봉투, 그리고 박지연이 어머니 판단 능력을 깎아내리는 듯한 행동이 이어지자 그의 입술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이게 뭐야? 성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옥수는 화면을 멈추고 수첩을 펼쳐 날짜와 시간, 은행 문자 캡처를 차례로 놓았습니다. 출금 가능 금액 영원히 찍힌 줄이 성민 시야에 들어가자 성민의 목젖이 한번 크게 움직였습니다. 성민아, 이게 내가 말한 절차야? 옥순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불안해하셔서. 박지연이 반박하려는 듯 손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내 돈을 다 막고 내 도장을 숨기고 밤중에 모르는 남자를 불러들인 거야? 옥순이 손바닥으로 수첩을 탁 눌러 움직임을 막았습니다. 어머니, 왜 이제 말씀하세요? 성민이 어머니를 향해 눈을 크게 떴다가 곧바로 박지연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숨을 거칠게 뱉었고 그 숨이 집안에 처음으로 분노의 방향을 바꾸는 바람처럼 퍼졌습니다. 지연아, 이게 뭔 일이야? 성민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옥수는 말을 길게 하지 않고 영상 속 복지사 앞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잘려나가던 장면을 다사 틀어 보여주었습니다. 성민은 그 장면에서 어머니가 무릎을 긁어 붉은 자국을 내던 손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힘드셨어요? 성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지연은 효부의 얼굴을 다시 꺼내려는 듯 억지로 미소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입꼬리만 올라가고 눈이 따라오지 않아 가면이 깨진 티가 역력했습니다. 옥수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우석이 준비한 서류 사본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뭐예요? 박지연이 서류를 보며 물었습니다. 서류 상단에 본인 의사 확인과 사실관계 확인 요청 같은 문구가 보이자 박지연은 잠깐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숨이 목에 걸린 듯 기침을 억지로 삼키며 손끝으로 서류 모서리를 만지다 멈췄습니다. 어머니, 통장이 정말 막혔어요? 성민이 그제야 어머니 생활비 통장이 막힌 사실과 도장 케이스가 사라진 과정을 하나씩 이어붙이듯 고개를 떨궜습니다. 옥수는 아들이 처음으로 어머니의 억울함을 자기 일처럼 보는 순간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성민아, 너는 몰랐구나. 옥순이 안쓰러운 눈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녁 성민은 박지연에게 더 이상 어머니 앞에서 절차를 말하지 말라는 취지로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이제 그만해. 성민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박지연은 입술을 깨물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얇고 날카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석이 동행하듯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박지연은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었습니다. 옥수는 그 표정이 외부의 눈앞에서 무너지는 걸 보며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석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우석은 집안에서 큰 소리를 내지 않고도 도장 케이스 보관 위치와 출입 흔적, 등기 우편의 내용 확인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했습니다. 박지연은 서랍 앞에 서 있다가도 손이 떨려 끝내 열지 못했습니다. 이 구두는 누구 것인가요? 성민이 신발장 아래에서 윤나는 남성 구두를 꺼내 들고 물었습니다. 눈을 부릅뜨며 묻는 몸짓이었습니다. 박지연은 시선을 피하며 구두를 다시 밀어 넣으려다 손이 미끄러져 구두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건 박지연의 말이 끊어졌습니다. 그 소리에 옥수는 가슴이 한번 크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너지지 않고 바닥에 떨어진 구두 옆을 지나가며 신발장 아래의 구두 자국 사진을 휴대폰으로 다시 보여주었습니다. 박지연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우석은 준비해온 절차에 따라 박지연이 들고 있던 일부 서류의 효력을 멈추는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성민은 어머니 통장 제한 해제와 생활비 복구를 위해 은행에 동행하겠다는 취지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은행에 같이 가요. 성민이 말했습니다. 며칠 뒤 은행 창구에서 출금 가능 금액이 다시 숫자로 찍히는 화면을 봤습니다. 옥순의 손끝 떨림이 그제야 풀렸습니다. 그녀는 창구 유리 너머 직원의 안내를 들으며 손바닥으로 가슴팍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직원이 확인해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옥수는 생활비로 장을 봐와 식탁에 반찬통을 하나씩 올려놓았습니다. 뚜껑이 딱 닫히는 소리마다 자신의 삶이 다시 제자리를 찾는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어깨가 조금씩 펴졌습니다. 박지연은 결국 짐을 상자에 담아 방을 오갔습니다. 효부의 표정 대신 짜증과 조급함이 그대로 드러난 얼굴로 물건을 쓸어 담다 한 번씩 멈칫했습니다. 그 멈칫이 더 이상 힘이 아니라 퇴각의 신호로 보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박지연이 마지막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그만 가. 옥순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상자가 현관을 넘어가자 집안은 비어 보일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옥수는 현관 바닥에 남은 구두 자국을 걸레로 천천히 닦아냈습니다. 손목에 힘을 주어 문지르는 동작으로 진한 굴욕을 지워버렸습니다. 밤이 되자 옥수는 기기를 상자에 넣어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수첩 첫 장에 오늘부터는 내가 나를 지킨다는 취지의 짧은 문장을 눌러 적었습니다. 펜을 내려놓는 순간 숨이 길게 빠져나와 방 안 공기가 처음으로 편안해졌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옥수는 우석이 정리해준 서류철을 들고 마지막 확인 절차를 마쳤습니다. 종이에 찍힌 확인 도장이 또렷이 남는 순간 그녀는 도장이 더 이상 공포가 아니라 회복의 표식이 될 수 있음을 손끝으로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우석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우석 씨.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옥순 씨가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어요. 은행에서는 보호자 연락처가 재정리되고 어머니 본인 확인이 우선으로 등록되는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옥수는 화면에 찍힌 정상 처리 문구를 보자 어깨에서 오래 묵은 돌덩이가 굴러떨어지는 듯 숨이 길게 뽑혔습니다. 앞으로는 어머니 본인 확인이 우선이에요. 은행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복지 관련 기록 역시 사실관계 확인이 들어가며 어머니 판단 능력 같은 일방적 표현이 정리되는 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옥수는 종이 위에서 문구가 바뀌는 걸 보며 말로 지지 못한 싸움을 글로 이긴 기분에 눈가를 손등으로 훔쳤습니다. 복지사 기록도 수정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해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옥수는 비워진 방을 하나씩 둘러보며 남은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박지연이 남기고 간 약봉지와 전단지, 찢긴 봉투 조각을 한 상자에 모아 넣는 손길이 단호했습니다. 미련이 아니라 정리의 리듬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정말 내 집이구나. 옥수는 신발장 아래를 열어 먼지와 구두 자국이 남았던 바닥을 다시 닦았습니다. 걸레가 지나가는 길마다 바닥이 밝아지자 자신의 마음도 함께 환해지는 듯해 입술이 아주 조금 풀렸습니다. 식탁 위에는 새로 정리된 통장과 서류, 신분증이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옥수는 그 앞에 앉아 따뜻한 보리차를 한 모금 삼키며 손의 떨림이 거의 사라졌음을 확인하듯 컵을 천천히 돌려보았습니다. 성민은 약속한 대로 은행과 절차를 함께 다니며 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옥수는 그 고개 숙임이 용서의 청구서가 아니라 책임의 시작이 되길 바라며 말 대신 밥 한 술을 더 얹어주었습니다. 어느 오후 성민이 조심스럽게 집을 찾았을 때 옥수는 문 앞에서 그를 막고도 예전처럼 먼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성민은 거실에 앉아 어머니의 손등과 충혈된 눈가를 번갈아 보며 숨을 삼켰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성민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머니의 떨림을 예민함으로만 봤어요. 옥수는 그 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수첩을 펼쳐 절차는 내가 결정한다는 문장을 그의 시야에 두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민은 그 문장을 보자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다 결국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아놓았습니다. 옥수는 그 자세가 처음으로 듣는 자세라는 걸 알아차리며 숨을 길게 내쉬어 대화의 속도를 늦췄습니다. 성민아, 너도 속았구나. 네. 죄송해요. 이후 옥수는 집안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예비 열쇠를 정리해 우석에게 보관을 부탁하는 절차까지 마쳤습니다. 작은 숫자 하나가 바뀌는 일에도 손끝이 덜 떨리는 걸 느끼며 스스로의 삶이 다시 손에 들어오는 감각을 얻었습니다. 박지연 쪽에서는 어머니 관련 서류를 임의로 진행하던 시도가 중단되고 접근이 제한되는 결과가 확정되었습니다. 옥수는 그 결과 통지서를 손끝으로 문지르다 종이의 거친 결이 손바닥에 박히자 그 결이 현실의 증거처럼 확실하다고 느꼈습니다. 동네에서는 여전히 효부상 이야기가 떠돌았습니다. 하지만 옥수는 더 이상 그 소문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이웃이 며느리 이야기를 꺼내려 할 때마다 조용히 웃고 화제를 돌리는 방식으로 자신의 평판을 스스로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옥순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김영자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옥순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옥수는 자신이 참는 사람으로 유지해온 체면이 결국 자신을 무너뜨렸음을 깨달았습니다. 새로 배운 체면은 내 권리를 지키는 조용한 단단함이라는 걸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우석은 가끔 안부 전화를 하며 서류 보관 위치와 기록 습관을 확인했습니다. 옥수는 수첩을 꺼내 날짜를 적고 그날의 지출과 기분을 한 줄씩 기록했습니다. 더는 누군가에게 삶의 설명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태도를 굳혔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았다. 마음도 편했다. 옥순이 수첩에 적었습니다. 어느 날 옥순은 시장에서 작은 화분을 하나 사와 거실 창가에 놓았습니다. 흙 위로 물을 부을 때 흙이 천천히 젖어드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기 마음도 이렇게 다시 적셔질 수 있음을 손끝의 감각으로 느꼈습니다. 예쁘네. 옥순이 화분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습니다. 봄이 완연해질 즈음 거실에는 낯선 발소리 대신 시계 초침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옥수는 그 초침 소리가 예전엔 공포의 정적이었는데 이제는 평온의 리듬으로 들렸습니다.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옥수는 서랍 깊숙이 넣어둔 작은 기기 상자를 꺼내 겉을 닫고 다시 넣었습니다. 상자를 닫는 손길이 두려움이 아니라 정리의 동작처럼 담담해졌습니다. 손목이 편안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날 저녁 옥수는 혼자 밥상을 차려 따뜻한 밥 한 그릇과 된장국을 놓고 천천히 먹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마다 내가 내 집에서 내 속도로 산다는 사실이 또렷해졌습니다. 눈꺼풀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성민은 가끔 들러 반찬을 채워주고 말없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옥수는 그 행동이 말로 하는 사과보다 무겁다는 걸 알기에 굳이 감정을 꺼내지 않고도 함께 숨 쉬는 시간을 허락했습니다. 어머니, 반찬 더 드릴까요? 아니야, 충분해. 옥수는 여전히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상처가 있을수록 경계가 필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문을 잠그는 손길이 자연스러워졌고 그 잠금 소리가 단절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창밖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옥수는 커튼을 조금 젖혀 햇빛이 거실 바닥에 길게 드리워지는 걸 바라봤습니다. 햇빛 속 먼지 입자가 천천히 떠다니는 모습이 마음을 이상하게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참 평화롭네. 옥수는 그 햇빛 아래서 화분잎을 손가락으로 살짝 만지다 잎 끝에 촉촉함을 느꼈습니다. 그 촉촉함이 오래 마른 마음에 닿는 물기처럼 느껴져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오래전 남편 사진이 놓인 장식장 앞에서 옥수는 한번 멈춰서서 사진 먼지를 닦았습니다. 사진 속 남편의 미소를 손끝으로 스치며 이제야 내 삶을 내가 지켰다는 취지의 고개 끄덕임을 조용히 남겼습니다. 여보, 이제 괜찮아요. 밤이 되자 옥수는 수첩 마지막 줄에 오늘의 평온을 한 문장으로 적었습니다. 펜을 내려놓은 뒤 손바닥을 펼쳐 떨림이 없는지 확인했는데 손바닥이 고요히 펼쳐진 채로도 안정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가 끝났다. 옥수는 마지막으로 현관 쪽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낯선 구두코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 시선이 무언가를 의심하는 시선이 아니라 확인할 필요가 없는 삶으로 향하는 시선이 되었습니다. 소파에 앉은 옥수는 시계 초침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숨을 들이쉬는 동안 가슴이 더 이상 조여오지 않았습니다. 어깨가 자연스럽게 내려가 몸 전체가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효심이나 소문에 인생을 맡기지 않겠다는 듯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더 삼키고 창밖의 봄빛을 바라봤습니다. 비로소 그녀의 삶에 다시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김옥순 할머니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70년을 살아온 한 여인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존엄을 지켜낸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큰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운다면 반드시 진실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참아온 체면이 아니라 지켜낸 권리가 그녀를 살렸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잘 들었다는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가 됩니다. 더 재밌는 이야기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다른 영상에서 계속됩니다. 꼭 확인해 보세요.